어, 다들 잘 들리시죠? 최종식 사장님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면 머리에 하트 한 번만 올려주세요. 최종식 사장님 잘 들리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들리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중요한 뉴스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성희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투자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니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죠. 특정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설명과 달리 모든 공개 로드맵이나 진행 사항들은 주체 측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글로 보내지 않고 말로 하는 이야기를 글로 만들어서 퍼뜨리는 행위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투자를 할 때 동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잘 파악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정무위를 통과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제 법안이 국회에 발의 묶여 있었던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CBDC는 제외를 시켰고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 의무, 예치 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 종목, 동일 수량 보관, 해킹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 기록의 생성 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나 시세 조종 행위, 부정 거래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하는데 그 수위가 높다.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에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과징금은 이익의 2배로 정했다. 네, 그러면 범죄 수익으로 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벌면 5배를 물어야 돼.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1단계 법안을 통과시켰고 2단계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나쁜 소식이에요? 네, 이런 건 호재죠.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하죠. 근데 이더리움 이야기가 길죠. 네. 근데 결과는 어때요? 이더리움이 하려는 이야기는 결과는 우리가 이미 다 만족시킨 그런 결과다. 고로 로커스와 크레타 얘기를 한 거였어요. 이더리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네. 이해하시죠? 네. 자, 그 얘기를 잠깐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비타릭 부테리는 올해 초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변화 단계를 머지, 서지, 버지, 퍼지 단계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제시한 내용의 머지는 채굴 과정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절약시키기 위해서 POS, 지분 증명 방식으로 변환했다. 이것을 성공시킨 프로젝트가 머지였다라는 거죠. 벌써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자, 서지는 64개의 사드 체인 추가로 메인 체인의 혼잡을 줄이겠다. 다시 얘기하면 병렬화를 통해서 직렬화된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라는 게 이제 서지죠. 버지는 네트워크의 분산화를 목표로 클라이언트를 추가.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고객들의 노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버지는 네트워크가 한 곳에 몰려 있으면 북한 해커들이 여기를 침범을 해서 탈취를 하니까 이것을 분산화를 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인 거고, 퍼지는 네트워크 안에 그동안의 어떤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이 방대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처리 비용이 늘고 많은 어떤 손해나는 점이 있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지우고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자, 이게 지금 이더리움이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구현하려고 하는 건 이더리움의 잠재적으로 초당 10만 건의 트랜잭션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누가? 이더리움의 비타릭 부테린이. 근데 이들이 하려는 걸 우리는 이미 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 뒷단어를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비타릭 부테린이 하려고 했었던 이더리움의 세상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을 블록체인화된 인터넷 세상으로 연결을 하겠다.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집단으로 연결하겠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였다? 스마트 컨트롤의 기술이었다. 그것은 근데 비타릭 부테린을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저기 저 청년이 지금은 나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닉 자보라는 사람이 보니까 1989년 워싱턴 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을 했고 96년에 스마트 계약을 제시를 했고 98년에 영화를 완성을 했다. 그것을 갖다가 비타릭 부테린이 갖다 쓴 거죠. 그런 어떤 형태들. 자, 근데 비타릭 부테린이 결국에는 초당 10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되겠다 안 되겠다? 잘 안 되겠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프로젝트에서는 비타릭 부테린이 하려는 모든 것을 처리를 했다. 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죠? 자, 블록체인 레이어 2를 한번 보겠어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더리움을 레이어 1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느냐. 레이어 1이 못하는 것을 따라잡으려고 하겠죠. 분명히. 그잖아요. 그러면 레이어 2를 이게 지금 챗 GPT에다가 제가 물어본 거예요. 챗 GPT를 활용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코딩을 하고 웹페이지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챗 GPT에 제가 블록체인 레이어 2 프로젝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딴딴딴딴 하고 답을 막 적기 시작한 거예요. 4초나 5초 정도 후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레이어 2는 스케일링 문제를 해결하겠다. 스케일링. 조금 더 진화될, 진보될 이런 어떤 형태를 띠겠다. 높은 수수료가 아니라 낮은 수수료를 제공을 해야겠다. 낮은 수수료가 왜 필요하죠? 수익 벡터를 통해서 제가 1년에 어느 누구한테 5만 불을 보냈어. 수수료 떼가 속도는 오래 걸려. 검열하는데 7단계가 걸려. 그것을 블록체인을 쓰게 되면 7단계를 3단계로 줄일 수 있다.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결과는 어떻다? 수수료가 더 높아졌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라는 거죠. 보안성. 누군가가 계속 복제를 한다거나 계속 어때요? 내 돈을 털어간다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누군가가 자꾸 침해해서 얻어가려고 한다. 북한은 전문 해커 집단을 키우더라. 그들이 대한민국을 계속 털고 있죠. 네. 보안성을 높여야 되겠다. 상호 운용성. A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B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C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다 다른데 그것을 어때요? 내부적으로 전체 통합을 시키는 인터체인, 브릿지 이런 역할들의 어떤 기술을 높여야겠다. 다섯 번째, 확장성. 레이어 2는 다양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속도가 됐든 보안성이 됐든 아니면 그걸 산업화가 됐든 어디 사용이 가능하게끔 만들든 또 다른 SDK를 가지고 무언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쉽게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 네. 잘 들리시죠? 네. 눈을 감고 들으면 더 잘 들려요. 좀 의문이기는 하네. 자, 그러면 이제 요즘 많이 듣는 단어 중에 웹3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게 들리는 거고 어떤 분들은 웹3를 질문하면 무식이 탈분할까 봐 질문을 못 하겠고 웹2는 뭐고 그러면 웹1은 뭐고 이렇단 말이에요. 자, 요즘에 제가 한동안 안 보여드렸는데
이게 과거에 플로피 디스크라고 있었어요. 네모난 컴퓨터 안에 이렇게 쑥 집어넣는. 그게 조금 지나서 하드 디스크가 나왔어요. 이게 하드 디스크를 제가 뽀갠 거예요. 이 자기 여기에 이제 자력으로 여기다가 0과 1의 숫자들의 조합으로 데이터를 기록을 하는 장치. 근데 얘가 이제 속도가 훨씬 빨라졌죠. SSD라는 녀석이 나왔어요. 얘는 HDD인데 이것보다 훨씬 빠르죠. 근데 요즘은 USB처럼 이제는 칩으로 해요. 이런 것도 이제 필요 없어. 이거를 기록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돌려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려요. 과거에 LP판 돌듯이. 근데 이제는 칩에다가 차곡차곡 저장을 하는데 그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진 거예요. 다음 세대로 또 가겠죠. 이제는 더 작고 더 어때요? 속도가 빨라지겠죠. 제가 이 가지고 있는 이거 하나 보여줘요. 열쇠고리처럼 생긴 거. 여러분 USB 보통 몇 기가 갖고 있어요? 64기가, 32기가, 16기가, 8기가, 2테라바이트, 2000기가. 네. 근데 가격도 이제는 3, 4만 원밖에 안 해요. 네. 이렇게 세상은 점점 편리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러면 얘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블록체인도 점점 실생활에 근접하게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플레이 투 원. 플레이 투 원은 플레이가 놀다. 그리고 벌다. 놀았더니 돈이 벌린다. 운동을 했더니 돈이 벌린다. 숨쉬기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산소를 남의 걸 다 뺏어 먹었는데도 돈이 벌린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A에서 Z까지 모든 모델이 나를 돈 벌게 해준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중앙화된 세상에서는 못한다. 탈중앙화 세상이 와야 한다. 중앙화된 세상은 단일 장애 지점이 생긴다. 탈중앙화 시켰더니 장애 지점을 없앴더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엑스인피니티가 이제 놀고 게임을 하고 돈을 버는 세상을 열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것을 열었더니 유저들이 몰려요, 안 몰려요? 몰려요. 누군가가 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설계를 잘 못하면 똑같이 시작을 해도 끝은 어때요? 전혀 달라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100개가 나오면 몇 개가 성공한다? 많이 성공하면 한두 개. 그렇게밖에 성공을 못해요. 우리가 과거에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었죠. 여기 뭐 한메일.net을 아마 거의 다 썼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네이버로 가버렸어요. 이사를. 다음이 뒤쳐져 버리고. 그러니까 뒤처지고 있는 앞서가고 있는 네이버를 카카오가 인수한 게 아니라 비싸니까 다음을 인수를 해버린 거죠. 이제 이런 어떤 전략적인 세계. 자, 그래서 P2E, 플레이 투 원의 대명사가 엑스인피니티가 되었다. 엑스인피니티는 2021년에 11월 정도에 정점을 찍었다. 3,000원짜리가 21만 원, 24만 원까지 가더라. 그러면 3,000원짜리 하나를 갖고 있었더니 21만 원이 됐어요. 얼마 벌었어요? 20만 7천 원 벌었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벌 수 있지? 그놈을 찾아야겠네. 근데 그놈을 찾으러 다녀봤더니 내가 알고 있었던 세상의 잣대로 쳐다보면 어때요? 잘 보여요?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옳겠거니 하고 그냥 갖다 질렀더니 나중엔 그렇게 뛰어다니는 깨구락지가 되더라.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이 무언가 행위를 하고 리뷰를 달고 거기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하고 내가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 그리고 이것이 조사했었을 때 좋았던 점을 지식에 대한 답변을 하고 모든 행위에 대한 돈을 벌 수 있는 행위의 세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특이한 애들이 얘네들인 거예요. 엑스인피니티. 특이한 애들이.
이 개비디존이라는 이 창업자가 보통 애들이 게임 많이 하잖아요. 부르면 대답 잘해? 잘 안 하잖아요. 그냥 헤드셋 끼고 그냥 지들끼리만 얘기하고 막 헤드셋 딱 내려놓고 왜 이렇게 불렀었냐고 보통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돈도 안 벌려. 문화상품권 하나도 못 따와. 반대로 세뱃돈 받은 거 그냥 왕창 갖다가 찍네. 그렇잖아요. 아, 근데 그들한테 이제 그것도 노력으로 보고 돈을 줘야겠다라고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몇 명을 모았냐면 2천만 명을 모았어요. 네. 그들한테 엑스인피니티 아이템을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왔어. 사와서 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게임을 열심히 해서 경험치를 바탕으로 포인트를 바탕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애들이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10대씩 사다가 갖다 놓고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애써봐야 얘보다 못 버네. 그러니까 막 사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자기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하는 애들한테 아이템을 나눠주고 게임을 그냥 얘네들 어차피 미쳐서 할 거니까 시켰더니 얼마를 벌었냐. 2021년도에 1조를 벌었어. 그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17년을 게임을 한 저는 50견 디스크 이런 걸 걸리고 있는데 얘는 1조를 벌고 디스크도 안 걸려요. 충격을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차피 게임을 해야 되면 그들을 활용해서 그들도 돈 벌게 하고 회사도 돈을 벌겠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메이드사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죠. 게임사인데. 얘네들이 2021년도에 매출이 36억밖에 안 돼요. 36억 가지고 위메이드의 게임 하나를 돌릴 방법이 없어요. 왜? 서버비가 500억 들어.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위메이드사가 토큰 경제를 붙여가지고 게임을 돈 버는 게임으로 만들 테니까 사 했더니 2,800억을 걷어들였어. 한 해에. 그럼 게임사들은 방향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더리움, 레이어2, 뭐 폴리곤, 아니면 아비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큰은 어때요? 토큰이나 코인은 보통 거래소에 가죠. 거래소에 왜 가려고 하죠? 거래소에 가면 유저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조금 홍보가 잘 돼서 사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가지려고 할 때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서 거래소를 큰 거래소, 사람 많은 거래소로 가려고 하는데 XT.com, MEXC, L뱅크 세 군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인들의 리스팅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코인마켓캡, 코인게코에 등재가 되어 있다.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려요. 5월 달에 크레타가 상장을 한 건데 합니다. 근데 어딘지는 말씀 못 드려요. 네. 한다. 근데 어떠냐? 좋다. 그때부터 크레타는 아주 또 좋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안 좋다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네. 참고만 하셔라. 네. 크레타에 그러면은 당신네가 이야기하는 크레타의 장점은 뭐냐? 크레타에 들어온 사람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만약에 스마트 컨트랙을 개발한 닉 제보가 우리 어드바이저로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명망 있는, 왜 들어왔겠냐 저런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인사급들이 크레타의 공동 창업자들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이제 닉 제보가 들어왔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또 있어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이해까지 시켜가니라고요. 어려워 죽겠어. 자, 크레타는 UAE 아랍에미리트의 회사가 하나 있다.
크레타 재팬, IT 강국인 재팬에 크레타 회사가 하나 있다. 크레타 유럽, 아르마니아에 크레타의 회사가 하나 있다. 크레타 USA, 미국에 하나 있다. CCR, 한국에, 다이버스, 한국에 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다국적 기업 이러죠. 그렇죠? 크레타가 한국 기업이에요? 네, 다국적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크레타 재팬을 보면 메이이치로 나카자토라는 분이 있어요. 그냥 게임을 만들던 게임계의 영웅, 일본의 영웅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분은 이분을 소개를 했어요. 오카모토 요시키. 오카모토 요시키는 일본 사람들이라고 그냥 그런가 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게임을 마이크로소프트의 CTO로 근무하면서 게임을 100개 이상 핸들링을 직접 하신 분. 근데 이분은 게임을 자기가 개발해서 지금 현재 1년에 2조를 벌고 있는 분. 몬스터 스트라이크로 2조를 벌고 있는데 스트리트 파이터 1942 이런 비행기 게임 이런 걸로 이분이 다 개발하셨던 게임들이에요. 자, 이분이 일본의 게임계의 영웅인데 돈을 2조씩 버는 사람한테 크레타에 투자해라고 했어요. 2조를 버는 사람한테 투자하라고 뭐 할까요? 얼마를 더 벌으려고? 이분이 크레타를 사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근데 개비디존, YGG 아까 그랬잖아요. 2천만 명한테 게임을 시켜서 돈을 1조를 벌은 이 사람이 크레타 팀의 합류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크레타가 뭐가 있긴 있죠. 그죠?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YGG 재팬 지사장이 YGG 재팬을 그만두고 크레타로 와버렸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이분이 크레타에 올라오는 게임 여기에 자기가 돈 벌었었던 팀 2천만 명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는 거지. 이분은 알렉산더 하르트얀. 알렉산더 하르트얀은 러시아 사람이에요. 나이가 이제 한 37, 8 된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에서 가장 큰 게임사의 오너였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넥슨급의 오너인 거예요. 한국으로 치자면. 근데 이 넥슨급의 오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노바의 대표가 이노바를 그만뒀어. 그리고 크레타에 전격 합류를 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사실 그런 고민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합류를 해요. 그리고 이분이 전 세계 카지노 회사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마카오를 가봤거든요. 진짜 별천지더라고. 전부 황금으로 치장을 다 했는데 그냥 돈이 넘쳐나는 거지. 근데 그 마카오보다 최근에 이제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거리에는 별로 사람이 없는데 한 건물에 화장실을 가느라고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카지노 회사였던 거예요. 근데 빈자리가 없어요. 그냥 따닥따닥 이 화면 하나씩 붙잡고 다 붙어있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수천 명이. 근데 그렇게 큰 전 세계에 5위 되는 게임사 사장님 그거 좀 꺼주실래요? 동영상 눈도 부시고 네. 이 게임사의 오너하고 딜을 맺어서 5위 하는 게임사 이 카지노 게임사하고 딜을 맺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버는 이분이 연결한 카지노 회사가 1년에 1조 3천억 정도 번대요. 뭘로 볼까요? 이 사람이 환전해서 바꿔가서
카지노에 돈 넣고 게임에서 수수료로 버는 돈이 1조 3천억 1년에. 근데 그 카지노 회사의 유저 수를 보니까 300만 명. 매일 접속자가 10% 30만 명. 아, 여러분들은 감흥이 없군요. 게임 유저가 300만인데 10%가 매일 접속자면요. 대박인 거예요. 진짜 대박 중에 초대박이에요. 근데 입을 다 다물고 눈도 다 다물어 놨어. 세상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연결한 회사에서 크레타 토큰을 게임 머니로 순차적으로 다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수료 문제는 이제 게임이 안 돼. 왜? 판돈을 제가 마카오 가니까 현금을 내고 칩을 사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현금성 법정화폐를 내고 크레타를 사가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 아, 그러면 300만 명이 10% 30만 명이 매일 쓰는 크레타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아, 이런 걸 어떻게 따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분이 텔레그램 팀을 연결을 했어요. 텔레그램은 사실 저는 이제 이 암호화폐를 설계하고 하면서 제가 꼽았던 코인 생겼으면 좋겠다. 2017년 16년도에 텔레그램, 카카오톡, 라인, 트위터, 뭐 페이스북 그때 당시에 얘네들이 코인을 만들면 대박이겠네. 그거를 좀 사놔야지. 왜 그래요? 사용자가 많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근데 텔레그램 팀이 ICO를 했어요. ICO라는 거 뭔지 알죠? 내가 기술을 이런 걸 개발을 할 거니 텔레그램이 개발한다 보니까 대단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2조 1천억을 모았어요. 근데 2조 1천억을 누가 모았어요? 그 투자를 유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투자를 유치하는 사람 8명을 크레타에 합류시켰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미 그들은 제가 강의하는 것처럼 다 투자자들한테 브리핑을 현재 하고 있다. 네. 사모님 좀 돌리시려고 커피를 드릴 수는 없고. 자, 이분 크레타 USA 알벤 케인이라는 분이에요. 알벤 케인. 제가 이분을 참 많이 기다렸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반복하자면 이더리움의 차기 기술력을 능가하는 기술력을 이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이더리움의 레이어 1보다 폴리곤이나 아비트럼, ZK 롤업이나 이런 기술을 쓰는 레이어 2 기술이 확장성을 요하는데 그 넘는 기술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팀이, 이 코어 팀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분은 누구냐면 폴리곤 프로젝트, 매틱이라는 폴리곤 프로젝트를 이 세상에 마케팅을 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리고 아이오타라는 차세대 기술을 그때 당시에는 엄청났어요. 전 세계 암호화폐 서열 3위를 했었어요. 아이오타. 근데 그랬었던 프로젝트의 개발자가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여기에 이 기술력을 테스트넷에 들어가서 노트북으로 테스트를 하고 이게 실행되면 이 기술이 존재하니까 이걸 지금부터 만들겠다고 하면 5년 걸리는데 그잖아요. 이분이 테스트를 하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검증을 하러.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이니까 한국에 오진 못하고 노트북으로 연결해서 테스트하는 걸 기다리는 거죠. 1주, 2주, 3주, 4주. 근데 테스트를 했어요, 이분이. 이분이 테스트를 할 때 친구가 옆에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BCG 그룹의 창단 멤버 유리스타고요. 근데 그때는
이 알벤케인만 저는 테스트에 참여한 줄 알았죠. 나중에 들었더니 알벤케인 옆에 유리스타브라는 정말 천재적인 보안 책임자가 있었던 거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명망 있는. 그 사람도 같이 검증을 들어온 거예요. 같이 검증을 들어와서 유리스타브가 더 놀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 기술이 한국에 있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합류를 했는데 이분의 원래 직업은 뭐냐면 AI 개발자예요. AI 개발자. 이분이 가지고 있는 AI 그 회사가 나사의 초빙을 받아서 나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분이 제가 아까 무슨 프로젝트를 했다고요? 블록체인 기술 중에 폴리곤을 했다고 했잖아요. 폴리곤. 나사에 들어갈 때 블록체인 기술을 폴리곤을 가지고 들어가야 맞잖아. 이 프로젝트의 코어팀이 만든 로커스 체인 기술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나사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히 녹아버렸죠. 이 기술력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가 조금 시들해질 쯤 이분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이 엔지니어들을 보고 나서 너무너무 놀랬대요. 그때는 노트북 가지고 테스트할 때하고 다르게 와서 엔지니어들 컴퓨터를 다 켜놓고 있으니까 이들을 만나보고 기술력이 이렇게 높은지 몰랐대요. 자기도 AI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게임이 안 된다는 거야. 아무튼 그 뒤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시죠. 근데 우리 유저들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했어요. 알벤케인이 투자한 프로젝트가 33개가 넘어요. 그 중에 제가 2개를 봤는데 2개가 70배씩 올라 있더라고요. 70배 이상. 근데 이 알벤케인이 이제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얼마나 제가 또 보고 싶었겠어요. 더더군다나 이분이 과거에 이제 그 암호화폐 사태를 맞았던 셀시우스의 임원이었어요. 그리고 크립토 시장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지간한 그 회사 회장 대표들은 다 다이렉트로 다 통화를 하니까 그만큼 또 명망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크레타에 합류를 했다. 근데 이분이 누군가가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이 로커스의 크레타에 몇 % 정도 당신의 전력을 쏟느냐. 그러니까 올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 저로서는 어때요? 감동이죠, 이런 게. 여기 있는 윤석호 대표는 꼬맹이들이 하는 대포 게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포트리스라는 게임을 만든 사람이에요. 50개국에 한 53개국에 나가 있었던 이 온라인 게임이 유저가 몇 명이냐면 2,400만. 이분이 회사 이 팀 전체를 다 끌고 크레타 팀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다이버스 이분은 누구냐면 전 세계에 게임 엔진을 만드는 대가가 25명 있어요. 그 25명 중에 한 분이 이형구 PD님, 부사장님. 우리 크레타 팀의 개발 총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과거에 게임도 킹덤 언더 파이어에도 직접 참여를 했었고 블록체인 기술에도 직접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이 게임 엔진도 직접 만드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사람. 근데 전 세계 그럼 1위도 있을 거 아니에요. 1위. 1위도 크레타 팀하고 일을 하고 있다. 네, 이 엔진을 만드는 1위. 근데 그분은 밝힐 수가 없어요. 밝힐 수가 없고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자, 이 다이버스 팀의 장주영 PD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리니지를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기획과 그 디자인을 직접 하신 분이 이 장주영 PD. NC소프트에 있다가 크레타 팀에 합류를 했어요. 또 누가 합류를 했냐면 네이버 밑에 NHN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NHN의 미국 지사장이 이동훈 PD가 합류를 했어요. 이들을 보고 어때요? 진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네. 최고 중에 최고들이 다 합류를 했어. 그러면 간단하죠. 아, 이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만드는 게 무엇이? 이런 궁금함이 이제 생기잖아요. 자, 이들인데, 자, 이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봐요. 이들한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28년 동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게임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런칭을 하고 대통령상을 받고 전 세계에서 소프트웨어, 이 게임 만드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200개 이상 상을 받고 우리나라 최초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게임 만드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수출한 팀이 바로 이 코어 팀이 개발팀. 이들이 4년 정도 전에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ICO를 했어요. 돈을 모금을 한 거예요. 근데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어떤 사람한테.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4년이 지났어. 4년이 지나서 이 기술을 완성을 했어요. 와, 블록체인 기술 하나 제대로 나오려면 4년이 걸려요. 근데 과거에는 메인넷 했던 회사들이 6개월 안에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까? 방법이 뭘까요? 복사해서 만들어요. 복사해서 이것이 내 것이다. 네. 그러면 이 팀이 만든 기술이 저도 이제 설명하는 저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 개발팀의 연구소장을 4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이 역사를 조금 흐름을 뭐 다 안다고는 못하지만 꽤 많이 알죠. 근데 이들이 만든 기술은 이더리움을 복사해서 이오스를 만들고 이오스에서 무엇을 만들고 이더리움에서 리스크를 만들고 이더리움에서 트론을 만들고 이더리움에서 솔라나를 만들고 다 거기서 그 나물 그 밥이에요. 근데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설계를 한 거예요. 복사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조금 바꿔서 업그레이드해서 이름만 이렇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세상을 꿈꾼 거예요, 이들은. 근데 이것을 만든 계기가 뭐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사실 제일 블록체인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 이 엔지니어가 이제 저 나이보다 뭐 조금 더 먹었어요. 엔지니어가. 게임을 평생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역작을 하나 하고 싶더래요. 뭘 남기고 가지? 그잖아요. 뭘 하지?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죽기 전에 뭐 해요? 자연인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죠? 산속으로 가서. 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를 자기가 그동안 다 만들었었던 것을 하나를 남기고 가고 싶은데 마침 어떤 누군가가 이 회사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채굴 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채굴 풀. 그러니까 마이닝 풀이죠. 비트코인 그때를 회상해 보면 어느 회사라고 생각을 하냐면 비트메인, 우지안이 가지고 있는 비트메인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 회사에서 채굴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를 까보다 보니까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블록체인은 쓸 수가 없는 흉내만 내는 모습이더라 이거야. 아, 이걸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까보니까 이더리움 까봤잖아요. 얘네들 못 쓰는 거네. 비트코인 까보니까 아 이거 못 쓰는 거네. 이오스 까보니까 아 이거 탈중앙화가 안 됐네. 트론을 까보니까 아 이건 이더리움 복사판이네. 이렇게 다. 아 그러면 제대로 된 걸 내가 하나 만들어줄게 하고 4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4년이 걸리는 동안 어때요? 한국 사람 급하죠. 태국에 갔더니 한국어를 빨리빨리는 다 알아들어. 그렇게 급해요. 근데 4년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을 하고 막 못 잡아먹고 산다를 하지. 네. 근데 이제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서 이들이
게임을 하나 올렸어요.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는 게임 하나를 올렸어요. 그게 바로 이 게임이 제가 지금 열어놓은 거예요. 게임이라고 하면 이렇게 싱글 게임, 저도 이제 이 게임은 잘 못해요. 멀티 게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게임을 들어가서 한번 살짝 볼게요. 여기서 돌리면 컴퓨터가 약간 버벅대서 그냥 제가 직접 녹화한 거를 보여드리는. 뭐를 지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보지 마세요. 잠깐 하는 방법을 좀 배우려고 그래. 얘네들이 병사들이에요. 요 꼬맹이들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없네. 다 부셔져가지고 집을 짓는데 지금 포인트들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완전 레벨이 높은. 이 게임을 보면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 디아블로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 게임은 지금 무언가를 이렇게 계속 행위를 할 때마다 게임은 어떻게 하냐면 서버에 다 저장을 해요. 그래야 얘가 땅을 파서 어디로 가져갔는지를 얘도 알고 얘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애들은 제가 놀랐어요. 욕 좀 하지 마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게임하는 애들이 욕하려고 게임하는 거야.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욕하려고 게임하는 거래요. 내가 할 말을 잃었어. 그래 해라. 이것을 주고받고를 서버하고 어때요? 순간적으로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성능이 느리면 어때요? 안 되겠죠. 근데 여기는 느리지가 않아요. 자, 서버가 있어야 게임을 돌릴 수 있어요. 서버를 이걸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서버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양에 따라서 과금을 해요. 클라우드 회사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서버 관리비가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500억, 5천억, 3천억 기본 다 이래. 그 중간에 딱 껴가지고 보안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킹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싹 우회를 시켜요. IP를 바꾸거나. 그렇게 해서 그것밖에 못해요. 그리고 나서 돈을 몇 억씩 불러요. 그렇게 해주는데. 근데 해킹의 최고 방지점은 뭔지 아세요? 인터넷 선을 뽑는 거예요. 그것만도 못해. 근데 수억씩 받아가요. 자, 세면 안 되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이 게임을 이들이 4년 동안 만든 블록체인 위에서 돌려요. 서버에 담지 않고 데이터를 누가 담냐? 게임을 다운로드한 유저들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앞자리에 앉으신 분도 게임을 만약에 집에서 컴퓨터를 켜서 다운로드하면 갖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에 두면 장비를 내가 하나 빼오려면 서버만 디도스 때려서 꺼내면 되는데 누군가가 해킹을 하려면 이들을 다 때려야 돼.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분산화예요. 데이터를 한 곳에 담지 않는다. 그 블록체인 상에서 이 게임을 돌린다는 건 역사 이래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다른 블록체인 상에 이 게임을 돌릴 수 있느냐? 못 돌려요. 왜 못 돌리냐? 비트코인 가지고 만약에 게임을 만들면 제가 이분을 땅 쐈어요. 그러면 이분이 쓰러진 걸 옆 사람 아는데 1시간 걸려요. 그럼 1시간 동안 총 뺄까 말까만 하고 있어요. 이게 뭔 게임이에요? 못하는 거야. 이더리움으로 하면 딱 옆 사람이 하는데 14초간 참고 있어요. 숨 넘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전 세계 최초로 이들이 게임을 돌린 거예요. 탈중앙화돼서 서버 없이 블록체인으로 실행 가능한 일을 최초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쓸 데가 있을까? 어디다 쓸까요? 게임 회사는 다 서버를 쥐고 있어요. 그 서버가 제페토가 1년에 500억이 든다면 50억이면 돼. 그러면 해야 돼요, 말해야 돼? 해야 돼요. 챗 GPT가 2달 만에 1억 다운로드를 했어요. 그러면 챗 GPT가 5초, 4초 안에 데이터를 다 긁어오는데 어디다 둬요? 서버를 빅데이터에 둬요. 아니, 빅데이터를 서버에 둬요. 그죠? 근데 이 서버를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다. 한국의 인터넷진흥원이 전 그 인프라 스트럭처에 모든 데이터를 쥐고 있어요. 얘네들도 돈을 내야 돼요.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웹서비스를 하려면. 그것을 얘가 핸들링해서 줄일 수만 있다면 아, 이건 산업화가 되겠네? 머릿속에 이게 들어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해킹은 불가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블록체인을 좀 아는 사람들은 보안의 블록체인을 쓰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디다 쓰냐?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요. 스마트 시티. 지금 지하철이 다니는 모든 데이터. 그리고 IoT 연결하고 스마트 팩토리, 공장 연결하고 항만, 도로 전체가 다 어때요? 해킹이 되면 안 돼요. 되면 안 되죠. 신호등이 사거리에 갔더니 전부 다 파란불이더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조금 더 나가면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내 자동차에서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곳이 뭐 부산이야. 부산을 가. 가면서 어디에서 들려서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었어. 또 어디 가다 어디쯤에서 쉬었어. 이 모든 데이터들을 내가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보통 마이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어떤 그냥 부산에 갔어. 통행료 25,000원을 냈어. 톨게이트 통행료를. 근데 벌어들인 돈이 3만 원이야. 그러면 차 타고 다닐만 하네. 이런 걸 만들고 싶은 게 스마트 모빌리티 세상이에요. 스마트 팩토리. 공장에서 어떤 행위를 했더니 전기 쓰고 세금 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 값으로 돈을 받아. 그런 세상이 오겠네. 어때요? 올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은 곳을 연결해서 쓰려고 하면 속도가 느려야 돼요? 빨라야 돼요? 맞아요. 비용이 많이 나가야 돼요? 적게 나가야 돼요? 네. 산업화가 돼야 돼요?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블록체인상에 최초로 생겼다. 그러면 그런 기업에다 투자를 해야지. 안 그래? 맞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좋다고 했더니 그러면 얼마까지 갈까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얼마까지 갈까요? 네. 아니 우리 그 의료 행위나 아니면 바이오 주식이나 얼마까지 간다고 할 수 있어요? 하기 어렵잖아요. 삼성 주식이 얼마까지 갈까요? 그걸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냥 성장해 가는 거지. 그죠? 누군가는 삼성 주식 250만 원일 때도 사요. 누구는 500원일 때도 사요. 근데 우리는 삼성 주식 500원일 때 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기 안 와도 돼요. 그죠? 카카오 주식을 산 사람은 여기 안 와도 돼요. 그럼 우리는 왜 와요? 알도 못했고 낑낑대고 다 딴 일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이만 먹었고 그랬더니 뭔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지금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순전 사기판이네. 네. 그러니 뭔가 제대로 된 걸 만날 수도 없고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그걸 하려니까 돈도 없고 많은 건 생겨. 병만 자꾸 생겨. 근데 요즘은 더 힘들어졌죠. 아니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옛날에 10,000원짜리 지금 10,000원짜리하고 뭐 상상이 안 될 만큼 콩나물국밥이 뉴스에 났어요. 12,000원 간대요. 서민 그 밥이. 그러니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4억을 노후자금이라고 저축을 해놓고 이자를 받아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8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받아먹을 만했지. 지금은 용돈도 안 나와요. 제가 25살에 보험을 들어가지고 다 만기된 게 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준대. 그때 10만 원은 그래도 괜찮았어. 25살 때. 지금 10만 원은 지금 100만 원씩 줘도 어때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냐. 그렇게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아날로그야. 이렇게 되면 어때요? 생명 연장 메치니코프가 얘가 죽으려고만 하면 산소호흡기 해서 살려놓고 간다니까 못 죽어. 그러니 걱정인 거예요. 근데 AI가 나와서 사기파는 천배만배 들어요. 여러분 지갑은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이제 안 털어요. 그냥 클릭만 하면 여러분 카톡 터치만 하면 이제 털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타고 들어와서 이미 다 걔네들이 자리를 다 잡아놔요. 그러면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어차피 내년에 배울 거 올해 배우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계속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답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보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 서버 없이 워 오브 히어로라는 게임을 사용을 했다. 이것을 누군가가 알아봤다. 팔코넥스라는 회사가 알아봤어요. 팔코넥스라는 회사를 잠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무슨 X요? 잘 알으시네. 자, 이게 팔코넥스라는 회사예요. 어디 갔어? 팔코넥스. 팔코넥스는 2018년 5월에 설립된 미국의 암호화폐 중개 및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이다. 이 여자가 이제 뭐 또 무슨 역할을 한대요. 고객들은 헤지펀드, 독점 거래회사, 지불 게이트웨이, 장외거래 데스크, 암호화폐 채굴자, 거래소 등 전통적인 금융 전반에 걸쳐 100개가 넘는 금융기관을 포함합니다. 얘네가 500개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팔코넥스. 골드만삭스, JP모건 하는 일 잘 모르지만 그들도 다 이들의 고객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저 게임을 돌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들어왔죠. 그래서 팔코넥스를 잠깐 보여드린 거고. 자, 여기에 하나 더 볼까요? 여기 써 있네요. 지금 이 화면에. 루커스 체인 팔코넥스 관련 재단 공지 이런 단어가 써 있죠. 이건 기사예요. 근데 이번에 크레타하고 계약이 될 것 같다고 했잖아요. 됐어요. 팔코넥스가 어떻게 움직일지 기대는 되지만 글로는 만들지 마세요. 우리한테 데미지가 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 내용들이 이 코어팀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베테랑 엔지니어들, 그리고 결과물, 그리고 게임에서 직접 시행했던 이 일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회사보다 훨씬 더 빨리 나가던 회사들은 어때요?
다 따라잡힌 거예요, 얘한테. 근데 특허를 9개 중에 2개가 특허가 났어요. 러시아까지 났어요. 블록체인 기술로. 7개가 다이나믹 샤딩부터 7개가 특허가 출원 중인데 거기 잠깐 갈까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쉼을 선언합니다. 스트레스 케어 쉼으로 시작하자. 마치는 스트레스 케어 쉼. 공유가 된다고.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 드려요. 여기가 샤드 제로, 샤드 1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샤딩 기술을 현재 쓰고 있다. 이게 이제 7개가 특허가 출원이 됐는데 7개가 다 날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술을 전 세계에서 지금 보통 샤딩은요. 이렇게 딱 멈춰 있습니다. 크기가. 근데 얘는 어때요? 완전히 반응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걸 다이나믹 샤딩이라고. 전 세계 최초 구현이에요, 이들이. 그러면 이걸로 이제 어떤 일들을 하냐? 블록체인 업계에서 샤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3가지를 이더리움의 비타릭 부테린이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새 블록을 블록체인에 추가할 때 병목 현상을 회피하기 위한 성능을 끌어올리려고. 두 번째, 새 정보를 블록체인에 추가할 때 원장의 사이즈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세 번째, 노드들 간 주고받는 트래픽, 이것을 줄여야 되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샤딩을 한 기술들은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얘는 샤드가 2개잖아요. 하나가 또 생겼죠. 또 데이터가 늘어나면 또 하나를 또 만들어요. 데이터가 줄으면 다시 줄여요. 그러면서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것을 특허를 출원했는데, 이걸 특허를 출원했는데 특허를 내주는 사람이 이걸 구현을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기본 원리 다 됐어. 그냥 특허를 내줄 수밖에 없다. 제 입장에서 바라다 보면. 그잖아요. 네. 이런 기술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에 장착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는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 위에 우리 크레타는 아까 보니까 어때요? 엄청난 인재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크레타는 이 캐릭터를 만들려면 누군가가 애써서 다 그리고 그림자를 붙이고 색깔을 입히고 수없이 조절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들은 1,300억 들여서 이 캐릭터를 갖다가 쉽게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그동안에 게임을 이들이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 게임을 퀄리티를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이 게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 진짜 여기서 스키 탈 것 같잖아요. 이게 근데 그림이에요, 그림. 이들이 만들어 놓은 엔진 수준이 이렇게 높아요. 그게 이제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죠. 지금 캐릭터들이 이제 바꾸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캐릭터 카드가 되겠죠. 게임을 하려면 얘를 공짜로 준다고 하면 얘를 가지고 게임할 수 있어요.
얘를 가지고 하면 얘는 NFT로 내가 캐릭터를 사는 거예요. 그 살 수 있는 캐릭터를 한번 살짝 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참 다른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살 수 있는 캐릭터 퀄리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살 수 있는 캐릭터예요. 빛깔 멋있죠? 아까 그 여자죠? 제가 오리수. 자, 만약에 A라는 캐릭터를 회사에서 그냥 줘. 그걸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미션을 이제 할 수 있고. 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예요. 제가 돈 주고 샀어. 둘의 차이는 어떠냐? 얘는 A형, 얘는 회사에서 준 거는 그냥 계속 이걸로 득점을 해요. 근데 이 캐릭터는 회사 소유예요. 얘는 득점을 해요. 근데 이 캐릭터는 내 소유예요. 얘가 멋있으면 누군가가 나한테 팔을래? 라고 하면 차익을 남길 수가 있죠. 얘가 가지고 있는 칼도 제가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럼 이 칼도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칼은 누구를 탁탁 치면 포인트가 500씩 먹어. 얘는 탁탁 치면 10만씩 먹어.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을 크레타로 바꿔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돈을 하루에 15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번다. 게임을 하는데 애들 게임하는 거 말릴 수 있어요? 그냥 이제 벌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할 거. 이걸 보니까 피가 막 튀죠. 이렇게 막 피가 튀면 애들한테 이거 소개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피가 아니라 여기에 무지개가 피게 할 수 있어요. 맞으면 타격점에. 코스모스 가루가 날리게 할 수 있고 우유가 날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인들도 아동들도 하겠죠. 게임. 그러고 났더니 엄청 패더니 보물상자 하나를 받았어요. 이 보물상자를 열어보면 여기에 크레타 토큰으로 바꿀 수 있는 크레딧 카드가 와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보유를 해도 좋고 이걸 거래소로 쏠려면 지갑을 설치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 크레타 토큰을 모았지만 이들은 어때요? 게임을 열심히 했더니 뭔지 모르지만 돈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이렇게 게임을 17년 정도 해왔거든요. 17년간 이렇게 갑옷을 멋지게 입히고 여기에 어깨에다가 별 4개를 달아놓고 전 세계 1000등 안에 드는 제 캐릭터를 회사가 가져갔어요. 시즌이 끝났대. 얼마나 화나는지 알아요? 게임인데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모았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를 제가 사놨으면 이 캐릭터는 죽어도 안 가져가요. 그리고 이것을 왜냐면 얘를 보니까 멋있는데 이걸 사고 싶어. 근데 희소성이 있어. 3개밖에 없어. 그러면 사려는 사람은 300만 명. 가지고 있는 건 3개.
그럼 질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래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고도 돈을 버는 세상이 열리는데 이제 얘가 어차피 해야 되는 밤 몇 시서 몇 시까지 게임해 애들이. 밤 새도록 하잖아요. 잠을 줄여서라도 게임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4년대학 졸업할 수 있는 학비를 다 벌어놨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더 몰려요? 안 몰려요? 저 자식은 그 4년대 졸업할 그걸 돈을 다 모았어. 나는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그럴까요? 그렇게가 안 되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임들이 자꾸 크레타 플랫폼에 올라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예요. 이 플랫폼에. 근데 이들이 저런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이 엔진을 일반인들한테 무료로 쓰도록 공개를 하겠다는 거죠. 무료로.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애써서 1,300억 들여서 만들었던 엔진이니까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고 내 것만 만들어. 그래서 흥행하면 돈을 벌어. 근데 이걸 그냥 오픈마인드로 오픈을 했어. 그랬더니 애들이 여기 와서 캐릭터를 만들고 게임을 만들고 여기서 자기 집을 짓고 여기서 뛰어놀면서 친구들을 모임을 하고 이 안에 직업이 생겨요. 그 직업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생기고 이걸 유튜브에서 떠드는 업체가 생겨요. 그러면 이 엔진에 들어오고자 하는 유저들이 얼마나 될까 1년에. 그들이 전문적으로 적인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잘 만들어가지고. 왜? 엔진 퀄리티가 높으니까. 근데 그때는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냥 만들어서 여기다 강아지를 만들고 이런 건 다 좋아. 제가 고양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그냥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자, 이놈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뭐 좀 다니는데 줌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얘네를 모니터 화면에서 키울 수가 있다면 밥 주고 그래서 한 마리가 이제 2마리 되고 이런 식으로 키워. 애들이 접근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서 다양한 고양이, 강아지, 뭐 별하별 앵무새나 이런 것을 여기서 만약에 거래할 수 있다면, 주고받을 수 있다면, 돈을 내고 크레타를 받고 팔 수 있다면 이게 올까요, 사람들이? 이게 크레타 플랫폼인 거예요. 일종의. 어떤 컨텐츠든 다 여기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음악, 미술, 예술, 넷플릭스 여기서 삼성전자도 들어오고 이 안에서 옷가게도 생겨서 이 안에서 다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저작권자 아니 이걸 제가 예를 들어 만들었어. 올려놨어. 그랬더니 애들끼리 거래를 해. 지들끼리 거래를 하니까 나는 아무 돈을 못 벌어. 그렇게 졸려요? 거래를 해. 돈을 그들은 서로 어때 차익을 남기는데 내가 못 벌면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저작권자한테 수익이 생기는 모델이 이 안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 딴 데다 올리면 저작권료를 못 받는데 여기다 올리면 받아. 음악도 여기다 올리면 받아. 미술도 여기다 올리면 받아. 캐릭터 디자인도 여기다 올리면 받아. 그럼 이 플랫폼이 성장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되겠네. 근데 여기서 모두 거래가 일어나는데 게임도 여기서 하고 집도 여기서 가상 부동산에서 집도 짓고 다 여기서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단일 기축동화가 크레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볼 문제지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무언가를 한다고 해놓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어때요? 설계가 잘못돼서 못하거나 하다가 돈이 떨어져서 못하거나 하다가 누군가 투자가 없어서 못하거나 여러 종류들 거래소에 올리려고 하다 그렇게 하다 못 올리거나 그러면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건 그래도 열심히 할 때 근데 그것을 다 거짓으로 설계를 했어.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주 잘해가고 있어. 이들이 만든 게임도 여기다 올리고 남들이 만든 게임도 여기다 올리고 남들이 거래해야 할 아이템도 여기 와서 거래해. 아이템베이나 이베이로 안 가고. 근데 여기는 여기서 활동을 하려면 크레타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다른 거예요. 자, 조금 길어서 이제 그만 끝내야겠죠? 다 주무시고 그러니까 뭐 제가 재웠으니까 저도 뭐 할 말은 없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유저가 얼마나 들어올까? 얼마나 들어올까? 과연 아까 엑스인피니티는 2021년 11월 달에 270만 명 사용자를 달성을 해서 20만 원이 됐다는데 3,000원짜리가.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될까? 20만 명만 넘으면 일단 우리는 해피하죠. 그죠? 자, 우리 슈퍼클럽 한번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슈퍼클럽 하나 짓고 갑니다. 누가 전화를 하나 보다. 슈퍼클럽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시연 영상. 지금까지 드린 얘기들의 결정체라고 볼 수도 있는 슈퍼클럽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셨죠? 저희 좀 복구 할게요. 네. 자, 여기 있는 아이템, 저기 있는 아이템, 이런 그림, 이런 뭐 풍선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해야겠어. 근데 지금까지는 무엇을 거래를 하려면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어요? 자. 어디로 갔냐면 요리 갑니다. 아이템베이, 이베이. 내 아이템을 게임 컨텐츠를 여기서 다 사고 팔고 해. 수천만 원어치 수억씩 여기서 다 돈이 오가요. 얘네들은 그 거래 수수료만 받고 사는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래를 하고 사기가 일어나요. 그러면 사기가 안 일어나는 곳은 더 활성화가 되겠죠. 그게 바로 슈퍼클럽입니다. 자, 슈퍼클럽을 들어가서 잠깐 보면 여러분 어린이들이야 디지털 세대니까 빨리빨리 뭘 하면 몇 줄 읽고 금세 가기 선. 여러분들은 어때요? 다 읽어도 두려워서도 못 누르고 야 좀 와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리해야죠. 내 아이템을 갖다가 떨구는 데가 있어. 떨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크레타를 여기다 떨고 그럼 거래가 끝나. 아 쉽네요. 근데 일반 시장에서는 어때요? 쿠팡에서 물건 사려면 돈 보내고 며칠 있어서 받죠. 걔네가 물건 먼저 보내줘요? 안 되죠. 돈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한 달에 1,000억씩 일어나요. 비타릭 부테린이 잘한 건 이것을 블록체인에 녹여서 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든 기술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내 아이템을 갖다 떨구고 돈을 갖다 떨궈서 조건이 맞으면 어때요? 내가 가지고 오면 무조건 얘는 가요. 이게 스마트 컨트랙이에요. 그 기술을 여기다가 녹인 거야. 쉽게 떨궜더니 착착 가져가. 근데 과거에는 어떠냐? 먼저 주니까 아이디를 삭제하고 그런 일이 생길 필요가 여기는 아예 없다. 그래서 블록체인화된
탈중화된 서비스를 여기 있는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유저가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페이스북은 그게 안 된다. 상대가 누군지 검증이 안 돼. 트위터는 검증이 안 된다. 밴드도 얼굴 사진 올려도 남의 사진 올렸을지 모른다.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검증하고 들어와요. 첫째, 통신사 인증하고 들어와요. 두 번째, 아이템은 돈이니까 금융사 인증하고 들어와야 돼. 세 번째, 위치 인증하고 들어와야 돼.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갖다 얹으면 거래가 성립이 돼. 근데 이들도 보이스톡처럼 애들 게임할 때 이거 헤드셋 끼고 하잖아요. 이게 다 돼. 근데 내가 어떤 단어를 치면 일본 사람하고도 거래할 수 있고 러시아 사람하고도 거래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세계화가 되죠. 여기는 모든 언어가 즉시 다 변화를 해요. 그들이 그 나라 말로 해도 저한테는 한국어로 와. 아, 그러면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근데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내 개인정보는 주고 싶은 만큼만 줘. 그동안에는 어땠어요? 아이템베이는 내 아이디, 이 아이템 다 따라가요. 내 개인정보가 다 따라붙어서 걔를 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내가 주고 싶은 마이 데이터 중에 일부만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거래가 편리하고 신뢰는 회복돼 있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빨리 돼 있는데 탈중앙화 처리를 해서 거래 기록도 다 안전하게 가지고 있고 누군가가 부정행위를 하려고 했으면 그것을 전체 투표에서 얘를 빼버려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걸 쓰러 오는 사람이 꽤 있지 않을까. 1년에 몇 명?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갑니다. 이건 이제 제가 유출을 한 거예요. 어떻게 유출을 하냐? 그러면 이 플랫폼이 이제 완성이 돼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고 이런 게임들이 여기다 다 런칭을 하기 시작하면 대략적인 유저는 얼마나 들어올까? 여기 킹덤에 300만에서 500만 그동안에 있던 유저.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 버는 게임을 해. 그러면 300만에서 멈출까요? 소문이 나면 더 늘겠죠. 근데 기존에 300만에서 500만 정도 조금 있대요. 포트리스가 2,400만 명 정도 있대요. 이 게임도 여기다 런칭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또 이분이 만드는 또 다른 게임도 여기다 런칭을 하겠대요. 여기에 경마도 런칭을 하겠대요. 시가전도 여기다 런칭을 하겠대요. 일본에 있는 게임도 여기다 넣겠대요. 러시아의 카지노도 여기 들어오겠대요. 이 사람 케비디존 2천만 명 여기서 게임을 시키겠대요. 그러면 대략 따져보면 이 엔진 여기서 돌아. 여기에 슈퍼클럽이라는 이분이 만든 거 여기서 탈중앙화 서비스로 거래 플랫폼이 여기서 저 게임 유저들 들어와. 이 게임 유저들 들어와. 이 일본 팀 여기 들어와. 그러면 그들이 크레타를 가지려고 할 때 아, 이 크레타의 가치가 좀 있지 않을까? 자, 여기에 연결이 돼서 이번 주에 이제 브라질 팀이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크레타를 이 브라질에서 좀 써보겠대요. 그럼 뭘 어떻게 쓰지? 크레타 토큰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이게 응원석이죠. 이게. 근데 여기 가운데가 있어요. VIP석이죠. 이 VIP석을 까마루치라고 한대요. 브라질 사람들은. 근데 이 브라질 사람들은 이 까마루치를 얻으려고 대기 중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을 주겠다는 거예요. 크레타를 200만 원어치 가진 사람, 크레타를 50만 원 이상 가진 사람 다 등급을 분류해서 이것을 살 수 있는 권한을 그들이 배분을 하겠다는 이 권한을 가진 자가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불 가지고 있는 사람 이상만 이걸 응모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져야죠.
그잖아요. 이거를 하겠다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 유저가 2,500만 명 된대요. 그리고 구단을 하나 또 인수를 한대요. 근데 이들한테 특이한 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5천만 명한테 얘네들이 그 브라질 팀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같은 구단에 속한 멤버들, 이 멤버들한테 유니폼을 네이마르하고 똑같은 유니폼을 다 입어라. 이렇게 하면 5천만 명 중에 4천만 명이 다 입는답니다. 월급은 40인데 저 유니폼 하나가 15만 원인데 다 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한 응집력. 태어나면서부터 축구의 나라 브라질. 근데 이 권한을 확대시켜서 크레타를 보유하도록 하고 크레타의 이 마케팅 플랜에도 들어와서 참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사를 나갑니다. 그러면 이 일이 성사되고 나면 얘네들은 이유가 뭔지도 모르는 채 크레타를 어때요? 사야 되는 상황이 생겼네. 근데 브라질에 금융사들이, 은행들이 토큰을 쓸 수 있도록 법이 지금 제정이 되고 있는데 브라질 나라의 우리 업비트나 이런 것처럼 그 나라의 돈으로 코인을 살 수 있는 거래소가 있어요. 그 거래소에 크레타 토큰을 상장하면 좋겠네. 네. 베트남에 크레타 토큰을 베트남 동화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래소가 있으면 좋겠네. 이것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베트남에 행사를 하려고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러면 크레타를 여기서 구매할 수 있으면 베트남에서 현지에서 좋겠죠. 그 나라 동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못하고 늘 가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뒤집어질 일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게임계의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혹시? 현재 지구상의 게임 중에 1위. 네? 하여튼 네, 거기까지만. 뭔 얘기인지 뭔 말인지 알죠? 네. 지금 뭐 사명을 메타로 바꾼 페이스북 이런 데들도 이미 다 협상 테이블에 다 들어와 있고요. 일본의 기업 소니, 벤츠, 일본의 뭐 네노라는 기업들이 크레타하고 다 메타버스 계약을 계속 디테일하게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블록체인 플랫폼 10위 안에 드는 업체가 이미 크레타에 투자를 했고 뉴스가 곧 나올 것이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얘기는 못 참아서 미리 얘기는 하지만 가면서 다 그대로 스텝을 다 밟아가고 있다. 그러니 크게 동요하지 말고 안심하고 할 일을 열심히 해라. 밥도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숨도 열심히 쉬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타도 이제 팔콘이 같이 움직여주겠다고 하고, 그러고 나면 크레타가 다음 달에 상장하고 나면 그 다음 달에는 이제 초대형 거래소에 가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루커스가 크레타가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크레타를 좀 사놓고 그 크레타를 활용해서 회사는 계속 기술 개발을 더 해주고 플랫폼이 확장되면 내가 살 때는 얼마 돈이 안 들었지만 확장되고 나면 내가 갖다 팔 때는 좀 가치 있는 코인이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수익거리인데 이제 질문을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얼마를 언제 갑니까? 라고 하면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저도 이름도 몰라요. 외국 사람들 계속 막 이름 얘기해도 저도 몰라. 외우기도 힘들어 죽겠어. 근데 그렇게 많이 우리 크레타하고 로커스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봐야 할 건 뉴스에서 봐야 하고, 기다리면 또 터질 일들은 또 터지고, 또 다음 거래소에 갈 일은 가고, 또 이 컨텐츠가 올라와서 게임이 런칭될 건 되고, 또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갈 건데,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려고 했지? 간만 봐야죠. 그죠? 네.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시고 이게 외워서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네. 그냥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2023년에 좀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하던 일 열심히 하시면 된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